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한중 간 동상이몽입니다.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을 해서 20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거의 이제 6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중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뜻을 같이 모은 부분보다는 각자의 계산들이 좀 교차한 대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 방한을 다른 나라보다 우선 추진한다. 그렇죠. 근데 언제요? 언제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걸 계속해서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방한한다 이런 취지만 살렸고 연내 방안을 약속받은 그런 대목은 지금 없는 거죠. 특히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에 우선적으로 방문한다는 대목, 이 대목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건 뭐 합의한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합의를 실제로 했는지와 함께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10월에 또 중국 공산당 중앙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일정을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합의가 됐느냐는 앞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1월 미국 대선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요구하고 중국이 언제가 좋을지를 고려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의 관심사는 뭐냐? 여기로 이제 초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초청한 그런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이 양재츠 방한은 2018년 9월 달에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약속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실제로 방한이 추진되는 그런 논의는 진행이 되지 않다가 이 시점에 갑자기 또 적극적으로 방한하겠다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2018년 9월이면 이게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재츠는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싱가포르를 들르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적극적으로 방한을 한 단서가 이제 이런 일정들에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싱가포르가 중요해요? 이 싱가포르는 이른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좀 크고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우리랑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양재츠는 지금까지 또 주로 대미 외교를 담당해온 인물인데 뭐 예를 들면 동아시아 문제는 주로 왕이 외교부장이 담당을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결국 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양재츠가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중국 외교부 발표 자료를 보면 이 중국이 미중 관계의 원칙적 입장을 명백하게 설명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 발표 자료에 이런 식으로 명시한 것도 사실 이례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중 관계가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화웨이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 걸까요? 일단 보수 언론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양재츠가 그렇게까지 뭐 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간 미국이 좀 구체적인 대중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좀 대응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이런 차원에서 이 큰 틀의 원칙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경제와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이 협력 방안을 강구하자는 협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큰데 예. 이 두 가지 분야가 미국이 중국을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 구체적으로 이번 논의에 이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가속화 그리고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의 연내 서명,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1대1로의 연계 협력 시범 사업 발굴, 그리고 지역 공동 방역 협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북핵 문제 중국이 좀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게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양자가 이제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가 밝힌 내용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을 봐도 이 양재츠가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하면서 남북 관계 좀 독자적으로 돌파해 본다 이런 얘기들이 구상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통일부가 이에 일환으로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과 이제 우리 쪽의 설탕을 교환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이 국정원이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 들쭉술 등을 제조하는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추진 중단이 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통일부가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한 게 1차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이 사업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간신히 발굴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이없이 자초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이 역시 쉽지 않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틀을 통해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역시 중국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려면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조율이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 자리에서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매듭을 짓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야 될 지금 여러 단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에 개최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먼저 방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이제 참석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그 이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금 현실적으로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9월은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어렵고 10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 일정이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 그러면 이제 12월인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 방한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는 가능해요? 일단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개최된다는 보장은 그러니까요.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문제도 물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에서도 이제 뭐 일본 아베 신조 정권 문제 말씀하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뭐 9월 퇴진, 10월 중요한 해상 카드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당장 8월 25일 날 사임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뭐 거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지나서라도 선거 국면에 더 늦게 올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관계 사이에 아직도 걸려 있는 것이고 이 현안이 이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 논의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양재치의 방안으로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이 외교 방정식이 지금 풀어내기가 훨씬 어려운 문제가 돼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또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해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좀 실력 발휘를 잘 해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